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출퇴근길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오늘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 거래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한국 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가 깨지고 국내 증권 시장에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주식 거래 시간입니다. 기존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거래소에서는 기존에 없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생기면서 거래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무려 1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네. 공시 시간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 호가 주문만 가능하고 공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대체 거래소는 거래 시간 외에도 주문 방식도 좀 새롭습니다.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됐고요. 증권사가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40% 저렴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대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대체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으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국거래소나 대체 거래소로 알아서 주문을 내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증권사 14곳이 대체 거래소 프리마켓부터 정규장, 애프터마켓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거래소에서 현재 모든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2주일 동안은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1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종목을 늘려서 이달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모두 800개 종목을 대체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대체 거래소가 국내 주식 시장에 기대만큼 잘 안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제는 9만 5천 달러 선까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올리자마자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도 15%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은 불과 하루 만에 끝났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때문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를 예정대로 현지 시간 4일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 넘게 내려서 오늘 한때 8만 3천 달러 선도 무너졌고요. 이더리움도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정책을 하겠다,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상승장도 이끌었는데 또 폭락장까지 맞습니다. 이끌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수출 실적이 꽤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수출 신기록을 잇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투톱이죠. GS25와 CU의 수출 실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수출액이 늘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GS25는 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출액은 1,0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2년 연속 800만 달러를 달성한 CU도 올해 수출액이 9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좋은 실적도 K푸드 열풍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반 식음료도 인기지만 편의점 자체 상품, 그러니까 PB 상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빵이나 과자, 음료, 라면 같은 물건들이 미국, 중국, 영국 등으로 꾸준히
꾸준히 수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옆 나라 일본에는 국내 편의점 PB 상품 전용 매대까지 설치됐을 정도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매우 늘고 있죠. 편의점 업계가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PB 상품을 강화한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요즘 다시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월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대로 역대 가장 비쌌습니다. 정고점이 2022년 5월에 13억 7천만 원대였거든요.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회복률을 좀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은 회복률이 대부분 100% 이상입니다. 네. 비강남권, 도봉, 노원, 강북도 좀 더디긴 하지만 아파트 평균 가격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지난달인 2월 추이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일단 4천 건을 돌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거래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미 1월 전체 신고분의 한 80% 정도 물량이 이미 신고가 됐습니다. 다만 2월에는 비강남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이건 강남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기대감 때문에 강남 집값이 뛰고 있어서입니다. 네. 이 종로나 강북, 강동 등 이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고 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집값 상승세가 너무 빠르게 확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